리플의 공동 창립자는 하락을 감지하고 XRP 투자를 철회했습니까? 자, 제드 맥켈럽이죠. 제드 맥켈럽이 XRP 투자를 매각한 가능한 이유를 탐색합니다. 자, XRP 가격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섹과의 소송과 더불어서 인프라에 대한 확장, 펀더멘탈은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시가총액이 아직 머물고 있다는 부분이죠. 금융기관에 꽂히기 전까지, 인프라에 가기 전까지는 올라가기가 큰 파동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단기적인, 중기적인 파동에서 어느 정도 가격의 위치에 가리라 생각합니다. 제드 밸런스 보게 되면은요, 많이 줄었어요. 그쵸?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7월 28일, 7월 16일, 7월 29일, 7월달 안에 이 제드 맥켈럽의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요,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 옥석 가리기, 관건은 담보 안정성. USDC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인 서클은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 미국 주요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받은 핀테크 기업이다. 또한 USDC의 예치금은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투자금과 단기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다. 즉, 금융기관을 비롯한 정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구조다. 실례로 센터 컨소시엄은 주요 회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통되는 토큰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 준수 사안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왔다. 여러분, 밑그림이 보이십니까? 골드만, 피델리티, 블랙록, 그리고 미 국채와 금융 지원에서 지원하는 투자금. 자, 이 그림이 보이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USDC, 결국 USDC 이제 스텔라 블록체인에서도 발행된다. 이더리움, 알고랜드 이어 세 번째 USDC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올라섰다. 유통량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 주도권을 스텔라 블록체인이 가져오나. 자, 리플과 스텔라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 제드 맥켈럽의 물량, 이 물량을 가지고 USDC 이 부분에서 성장이 지속되고요. 그리고 B2C 소매 부분에서, 그리고 제3세계의 아프리카나 또는 신흥국에서 성장이 기반되는 소매 기반에서 바로 리플과 공존하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리플은 B2B, B2C를 기반으로 한 도매, 그리고 스텔라는 소매 기반으로 3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또한 스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밑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2022년 3월 28일 날 나왔어요. 결제 분야의 기회로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과 서클. 서클의 뒤에는 골드만삭스가 있다. 그쵸? 골드만삭스와 거대 유대 자본들의 블록록, 피델리티. 거의 유대 자본들의 총 집합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결제 분야의 기회로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 언급.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의 부분은 최근 보고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개요는 P2P 결제 기술인 서클과 코인베이스와 함께 리플을 결제 분야의 기회로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리플이 구축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은행 및 송금 서비스 및 기관 결제 제공업체의 네트워크인 리플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리플, 코인베이스, 서클. 자, 그런데 자, 보고 갈게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배 구조예요. 제가 종종 자주 보여드리죠. 여기 보이면 코인베이스가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리플과 코인데스크 미디어 업체 JP 모간이 있죠. 그쵸? 그리고 그레이스킬 자산 운용사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레이스킬.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HSBC, 시티뱅크, 유니온뱅크, 웰스파고. 자, 회사명 차이가 있겠지만 자본은 큰 그림에서 유대계, 유럽, 서양, 미국 이 자본들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라 생각을 합니다. HSBC는 새로 신설된 기술자문위원회에 리플의 회장이자 전 CEO인 크리스 라슨을 추가합니다. HSBC 5년 전 일이죠. 자,
보면은요. 2017년이에요. HSBC 테크 어드바이저리 보드 리플 전 CEO 영입. HSBC는 분산 원장 스타트업 리플의 전 CEO를 새로 신설된 기술자문위원회에 추가했습니다. HSBC 그림이 보이시나요? HSBC 그리고 리플,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 자, 하나씩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하나씩 잠깐 살펴보자고요. 브룩스 앤 트위스. 자, 보면 우버와 골드만삭스의 이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무려 골드만삭스에서 약 18년, 우버에서 약 3년간을 일했다. 30여 년간 금융 서비스업 및 테크 업계에 몸담했다. 바로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부사장인 브룩스 앤 트위스. 자, 골드만삭스에서 약 18년을 근무했다. 그리고 샌디 영이죠. 바로 마스터카드이다. 그리고 오늘 언급드렸던 크리스 라슨 HSBC 하나 같이 자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 JP모건 마스터카드 HSBC 그쵸? 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백그라운드 인프라를 뒤에서 깔고 있는 진짜 세력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세력을 넥스트 패러다임을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GDP 경제 성장률이죠. GDP 경제 성장률과 금리 이 부분을 그려나가면서 자동차의 패러다임과 4차 산업혁명과 다가오는 블록체인의 세상 우리는 어떻게 투자 마인드를 가져가야 될지 우리가 패러다임과 문명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지 왜 이 세상에 나왔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가자고요.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매일 보는 지표를 통해서 GDP, 경제 성장률 우리는 동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일본과 더불어 한국에는 금융 봉사들이 많아요. 금융 문맹이라고 하죠. 그 금융의 문맹의 법칙과 시스템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금융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GDP, 경제 성장률 바로 한 나라의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 나가서 연봉이 있죠. 대한민국의 연봉, 미국의 연봉, GDP 경제 성장률 표현이 됩니다. 이 GDP에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요. 가계는 소비를 담당하고요. 기업은 고용, 사람을 뽑고 투자를 하고 생산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바로 인프라와 재정을 지출하죠. 그리고 수출을 하고 마이너스 수입해서 순수출을 더한 게 바로 GDP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한눈에 누가 봐도 주인공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지난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아서 가게에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쵸? 가게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부는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한 사실 완벽한 중앙화에 가깝죠. 협업을 통해서 그동안 각각 기업이 담당했던 그런 부분들 바로 유통의 개수를 현저히 줄여버리게 됩니다. 협업의 바로 핵심이죠. 블록체인, 공유경제의 완성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그쵸? 우리 리플 또한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한 전세계 금융기관망의 자체 자사의 바로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더불어 이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NFT, XLS20 그리고 바로 CBDC 그리고 암호화폐와 토큰과 코인들을 다 연결하는 시스템 결국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고로 기업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경제지표이자 현재 경제지표인 소비, 고용, 투자, 생산 얘가 바로 현대 바로 경제지표의 핵심 4대 지표였어요. 이 4대 지표가 송두리째 바뀌어 나가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사실 금리의 공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GDP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는 한도 내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주식시장에서 강한 바로 엄청난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나오죠.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 금리가 급등하게 되죠.
지금처럼 바로 인플레이션.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난 10년간 올라가지 않았던 물가가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의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전 세계 공장들의 기업들의 생산이 멈춰지게 되면서 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0에 가깝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려서 1%이죠. 금리 상단이 결코 높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의 경제 펀더멘탈이 그다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기준금리는 0에 근접하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은 경제 지표, 전 세계 경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금리와 환율의 시대가 끝나가는 부분이다. 다음번 금융과 다음번 금리와 다음번 디지털 물질을 대표하는 혈액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죠. 저탄소 탄소제로 전기차. 우리 리플도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서 탄소 제로에 바로 가까운 부분이게 되죠. 또한 수수료에 대한 절감 부분과 속도와 모든 탈중앙화를 넘어서 결국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건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완벽한 블록체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죠.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통해서 계속해서 타 블록체인과 연결과 융합을 통해서 확장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동차도 결국은 전기차를 넘어서 공유자동차, 자율주행차, 로봇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전기차로 간다고 하면 자율주행차로 간다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자동차의 생산량이 급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생산량의 10분의 1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정유회사, 그리고 철강회사, 모든 건설회사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로 이 지표들이 현저히 다 혁명과 변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다 문명이 바뀌어가는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가오는 블록체인의 세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통제의 세상, 기업 규모, 기업 개수의 축소, 그리고 소비자가 생산자, 또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기본소득과 도시화가 이제 끝나갔습니다. 왜? 미국, 유럽, 일본,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도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지만 도시화가 마감되어 갑니다. 인류 전 세계 지구 중에서 인도만이 도시화가 하나 남아있어요. 아프리카는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고령화와 재정 적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세상, 즉 플랫폼 전쟁에 있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은 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어 있죠.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대중들은 늘 보이는 대로만 판단합니다. 가격만을 바라보죠. 거래량이 폭발할 때 대중은 늘 관심이 있어요. 이 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뇌식 교육에 바로 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뭐 하시노? 너 학교 어디 나왔노? 차는 뭐 하시노? 집은 강남 서초 소파 어디시노? 야, 쟤 얼굴 이쁘다. 쟤 잘생겼다. 돈 많니? 기타 등등의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껍데기만 판단하는 그 스펙, 그 세뇌식 교육에 바로 우리가 머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대중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과 거꾸로 해야 됩니다. 시가총액의 상단은 열려 있습니다. 그쵸?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안 돼요. 현상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늘 진실과 진리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인프라를 통해서 그들의 금융 글로벌리스트들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당연히 인지하고 시장이 쪼그라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언급드리지만 나스닥 100년의 기간 동안 이미 수천 번 쪼그라들었다가 커졌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커졌다가 이 현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이 열려 있다면 시장이 공포에 떨 때마다, 빠그러질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모아가면 그만입니다. 내가 사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팔고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다만 초기 시장이라서 변동성이 무척 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파괴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도화가 되고 세과의 소송이 끝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각 국가에 CBDC가 도입이 되고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자본시장의 0.2%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결국은 시간으로부터의 독립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업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혁명의 중심에서